아니, 고모나 옷 입고 있는데. 어머, 미안하다. 고모는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람아, 너 어렸을 때 이미 다 봤는데 뭐 어때? 지금은 다르지. 내 나이가 40인데. 고모, 왜?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 고모의 농담에 나는 괜히 세게 나가고 싶었어요. 고모, 내 것 많이 봤다고 했지. 나도 고모가 보고 싶어. 순간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왠지 무언가 벌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 보여줘. 고모도 그래야 공평하지. 민망하면 내가 먼저 벗을게. 고모가 화를 내거나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다면 장난이었다고 애교를 부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고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벗어. 고모의 한마디 나는 이미 커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먼저 벗는다며? 도발적인 고모의 한마디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장난인가 진짜인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부록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홍가람. 올해 42살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죠. 3개월 이상 버티는 직장이 없었어요. 일용직으로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전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42살 노총각이 부모님 집에서 산다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연애는 좀 해봤어요.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딱히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해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랑 만난 모든 여성들은 모두 잠자리는 만족했었습니다. 그곳이 유난히 크고 체력도 좋았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혼도 못하는데. 가람아, 일 안 나가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일 없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죠. 42살 넘어서 뭐하는 짓이냐? 창피해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가람아,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 댁 꼭 가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 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친척들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가람이 결혼은 언제 해? 아직도 백수야? 아이고, 우리 철수 큰형님 고생이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명절에 잘 안 갔었죠. 이번엔 빠짐없이 참석해라. 알았지? 네, 아버지. 아버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전주에서 할머니 있는 인천까지 올라갔어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람아, 오늘은 막내 고모도 온다. 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막내 고모. 나랑 12살 차이밖에 안 나는 고모였습니다. 고모와 조카라기엔 나의 차이가 겨우 띠동갑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고모는 이미 성인이었고 항상 어른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내가 42살이 되고 나니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막내 고모는 부자예요. 7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고모부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자연히 상속받은 건물들이 5개나 있고 고모는 다양한 사업도 하셨어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크게 대박을 치셨어요.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막내 고모 오랜만에 보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막내 고모는 나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고모도 7남매 중 막내인지라 나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이뻐해주고 많은 걸 도와줬습니다. 12살 차이라 누나 같기도 하고 고모 같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예쁜 고모를 생각하며 혼자서 위로한 적도 많았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마.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 3남 4녀 중 장남과 맏이셨어요. 7남매에 온 가족이 한 번 모이면 정말 바글바글했죠. 모두 모인다면 최소한 10명은 되었습니다. 가람이 왔네. 와, 오랜만이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곧 시작됐어요. 예상했던 그 질문들. 가람아, 결혼은 언제 해? 아직도 직장 없어? 아이고, 42인데.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언니들, 오빠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막내 고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름은 홍혜경.
순간 숨이 뭐 54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세련된 코트에 우아한 헤어스타일,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어요.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막내 고모도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할머니 댁에 왔다고 합니다. 혜경이 막내 고모 정말 안 늙으셨네. 고모가 나를 발견했어요. 어머? 가람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껴안았어요. 고모 몸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부드러운 품이었죠. 가람이가 벌써 42살 부록이라니. 세월 빠르다. 가람아. 그치? 그러니까 고모.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고모를 봤습니다. 근데 고모는 왜 이렇게 예뻐?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 에이, 주름 봐라. 나도 진짜 많이 늙었지. 50대잖아. 아니야. 고모는 진짜 안 늙었어. 너무 예뻐요. 진심이었습니다. 고모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가람이는 말도 참 이쁘게 잘하네. 나는 고모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어요. 다른 친척들은 잔소리만 하는데 고모는 따뜻했거든요. 고모가 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큰 오빠, 가람이 잠깐 안 보내세요. 누가 저런 놈한테 오겠냐?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가람이가 뭐가 어때서요? 잘생겼지. 건강하지, 성격도 좋고. 고모는 어릴 때부터 언제적인가 모르게 항상 나를 감싸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됐고 혜경아, 내가 쟤 좀 서울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일도 좀 시켜주고.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서울로 고모네로. 어머? 좋죠. 큰오빠 가람이가 와서 일 도와주면 나야 땡큐지. 고모가 흔쾌히 답했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가람아, 고모 밑에서 일 배워볼래?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대답했어요. 네. 고모가 받아주신다며.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 잔소리하는 집에서 사는 것도 지겹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독립을 못했는데 막내 고모에 가서 살면 너무 편할 것 같았어요. 고모는 돈도 많고 여유로우니까 밑에서 일하면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가 받아주시면 무조건 갈게요. 고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좋아. 명절 지나고 짐 싸서 올라와. 가람아. 응. 고모.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모와 함께 살게 된다는 설렘도 있었죠. 고모와 같은 집에서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순천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2개면 충분했죠. 가람아, 잘 다녀와라. 고모한테 폐 끼치지 말고 무조건 고모 말 잘 따르고 일은 하라는 대로만 잘해. 어머니가 당부하셨어요. 네, 엄마 걱정 마셔.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라. 알았냐? 네 고모 돈 많은 능력자이니까. 너만 잘하면 고모가 크게 도움 준다고 했으니 잘해. 네, 아버지.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가람아 왔어? 응. 고모. 고모가 차로 마중 나왔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으로 비싼 외제차를 타보는데 달리는데 너무 조용하고 언덕 같은 곳도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가람아, 집에 가서 짐부터 풀고 식사하자. 고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대형 아파트 60평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집은 35층에 위치했습니다. 실내는 혼자 사는 것처럼 가구등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와, 고모 집 엄청 크다. 역시 부자는 달라. 여기에서 혼자 사는 거야? 고모가 뭔지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웃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주방도 2개나 됐습니다. 여기 내 방이야. 편하겠어? 가람아. 고모가 안내해준 방은 내 원래 방에 비해 3배는 됐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천만에.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가람이가 와줘서 이제는 혼자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아. 고모도 너무 좋다. 고모가 내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모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방 2개. 그게 내 전부였어요. 방 안을 둘러봤죠.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넓은 침대, 깨끗한 책상, 큰 옷장. 거기다 최신 컴퓨터와 모니터가 무려 45인치. 여기가 내 방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살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가람아, 짐 다 풀었어?
고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고모 거의 다 풀었어. 그래, 그럼 나와. 저녁 먹자. 알았어.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를 비롯한 진수성찬들. 고모,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너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지. 앉아. 고마워. 고모.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가람아, 내일부터 일 나가는 거 알지? 어렵지 않아. 천천히 가르쳐 줄게. 고모.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데? 건물 관리야. 내가 강남에 빌딩 5개 있거든. 임대 관리하고 세입자들 응대하고 청소 상태 체크하고 그런 거.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응. 열심히 할게. 이런 집에서 살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모가 미소 지었어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우리 가람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고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고모가 씻는 동안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역시 비싼 침대는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혼자만의 생각과 이제부터 고모랑 같이 사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고모, 사춘기 때 몰래 상상하던 고모. 그 고모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안 돼. 생각하지 마. 고모야, 고모. 스스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나도 이제 고모 밑에서 일 배우고 나면 고모가 나중에 크게 도와준다고 했으니 잘해보자. 아자, 아자 하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벌써 아침 시간이 되었는가. 밖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람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고모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죠. 아침 7시. 일찍 일어나는구나.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모, 이것도 다 만든 거야? 응. 빨리 앉아. 밥 먼저 먹고 씻는 것은 나중에. 아침을 먹으며 고모를 봤습니다. 화장을 살짝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54세라고 믿기지 않았죠. 진짜 40대 초반 같아.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야. 그냥 고모 예쁘다고 생각했어. 너 장난하냐? 진짜야. 고모 진짜 예뻐. 내 또래라고 해도 믿겠어. 고모가 웃었어요. 우리 가람이는 말도 참 이쁘게 잘하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출근했습니다. 고모 차를 타고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빌딩이야. 10층짜리. 와, 대단하다. 들어가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일하는 곳인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거야. 이게 세입자 명단이고 임대료 내역이고 다 여기 있어. 응, 알겠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일단 나 따라다니면서 배워. 내일부터는 혼자 해볼 수 있을 거야. 응. 하루 종일 고모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입자들 만나고 청소 상태 체크하고 서류 정리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람아, 어때? 어렵지 않지? 응, 괜찮아. 고모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다행이다. 일 끝마치고 저녁 때도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람아,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좋아. 너 파스타 좋아해? 그럼 내가 파스타 해줄게. 고모 요리도 잘해? 당연하지. 기대해. 고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고모가 요리하는 뒷모습에 블라우스가 몸에 딱 붙어서 브래지어 라인과 잘록한 허리 라인이 드러났어요. 잘록한 허리, 볼륨감 있는 몸매. 안 돼. 보지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뒷모습을 본 고모의 몸매에 내 것은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커져버렸습니다. 가람아, 다 됐어. 먹자. 식탁에 앉았어요.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한 입 먹었죠. 와, 진짜 맛있어. 고모, 그치? 나 요리 잘하지? 응, 진짜 대단해.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되었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람아,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니, 없어. 왜? 한 명쯤 있을 법도 한데 그냥 인연이 없었어. 사귀어 본 적은 있지? 응, 있긴 한데 결혼까지는 안 갔어. 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나랑 결혼하겠어? 고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가람아,
너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아니야. 고모나 백수잖아. 그래도 착하고 건강하고 잘생겼잖아. 고모니까 그렇게 말하고 잘 봐주는 거지. 누가 백수한테 시집 오고 같이 살겠어. 아니야. 진짜야. 고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고모랑 같은 집에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이제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고모가 잘 가르쳐줘서 금방 배웠어요. 매일 아침 고모가 아침을 차려주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었죠. 가람아, 일하는 거 힘들고 불편하진 않아? 어느 날 저녁 고모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너무 편해. 다행이다. 나도 가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아. 고모도 외로웠어? 응. 네 고모부 죽고 7년 동안 혼자였거든. 고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친구들 만나도 결국 집에 혼자 들어오잖아. 근데 가람이 와서 정말 좋아.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대화할 상대도 되고. 사람은 역시 혼자서는 살기 힘든가 봐. 나도 좋아 고모. 부모님 집에서 잔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좋아. 고모가 웃었어요. 그래 그럼 계속 여기 살자. 응. 고모만 괜찮다면 난 너무 좋아.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 때문에 몸매가 더 잘 드러났죠.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가끔은 슬립 원피스. 54세라고 믿기지 않는 몸매였습니다. 자꾸 의식이 됐어요. 안 돼. 고모야. 고모. 매일 밤 고모의 몸매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지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혼자서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고모나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고모 어디 갔나?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하는 소리였어요. 아, 샤워 중이구나. 내 방으로 가려다가 문 앞에 서서 샤워하는 물소리를 들었어요. 괜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안에서 고모가 다 벗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니 아래가 점점 반응하기 시작하자 정신을 차리고 내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람이 왔어? 고모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죠. 고모가 가운만 입고서 있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고모, 나 옷 갈아입고 있는데. 어머? 미안. 하지만 고모는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람아, 너 어렸을 때 이미 다 봤는데 뭐 어때? 지금은 다르지. 내 나이가 40인데. 고모. 왜?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 우리 가람이 많이 컸나 보게. 고모는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상상해왔던 고모. 그 고모는 지금 내 방에서 가운만 입고 은근히 세게 나가고 싶었어요. 어차피 고모는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으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고모, 어릴 때 내 것 많이 봤다고 했지? 그럼 나도 고모가 보고 싶어. 순간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가람아, 장난이지? 장난이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왠지 무언가 벌어질 것 같았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보여줘. 고모도 그래야 공평하지. 고모가 화를 내거나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다면 장난이었다고 애교를 부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고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내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어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벗어. 고모의 한마디에 나는 이미 커져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모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고모와 나 둘뿐이었죠. 고모. 저는 그때 괜히 겁이 났습니다. 먼저 벗는다는 도발적인 고모의 한마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장난인가 진짜인가? 경계선에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티셔츠를 벗었어요. 바지는 아까부터 내려가 있었고 남은 속옷도 내렸습니다. 고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그 순간 뭔가 부끄러워서였는지 눈을 마주치기 힘들어서였는지 나는 고모를 와락 껴안아 버렸습니다. 부드러운 품이었어요.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고모의 체온. 따뜻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껴안은 고모의 가슴은 따뜻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관리를 잘해서인지 풍만하게 느껴지는 첫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고모도 이 껴안은 느낌이 좋았는지 뜨거운 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모의 손이 아래로 내려오더니 내 것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손의 느낌에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었지만 고모의 손길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크네. 고모가 속삭였어요. 내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벗겨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가운끈을 풀었어요. 천천히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54세 고모의 몸이 드러났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54세. 탄력 있는 피부, 잘록한 허리, 볼륨감 있는 가슴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